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률과 정률 생성 함수에서 정률 생성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배웠던 베르누이 분포부터 적용해 볼 건데요. 베르누이 분포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이진 확률 분포로 성공과 실패 단 두 가지만 존재하고요. 성공인 확률은 P이고 실패한 확률은 1-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X가 1일 시 성공한 확률이 나오고요. X가 0일 경우에는 실패한 확률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률 생성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대값 2에 px를 베르누이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적용을 할 거고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시그마로 경우의 수를 다 더한 이제 확률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1차 정률 생성 함수인데요. t를 한 번 미분하고 t에다가 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fx는 함수이기 때문에 etx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x에 대한 함수죠. 그리고 px는 x가 일어날 확률인데 확률이 뭔가요? 확률 질량 함수. 뭐의 확률 질량 함수? 베르누이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를 풀어주면 0이 들어갈 경우 이 값은 아예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px도 0이 되면서 얘의 값은 1이 될 거고요. 결국 1-p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1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2t승이 남으며 그리고 여기선 p만 남게 되고 뒤에 있는 건 1취급이 되겠죠. 그래서 2t 곱하기 p가 되니까 p에 2의 t승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e-p는 t가 없으니까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t만 미분해주면 똑같이 p에 2의 t승만 남게 되겠죠. 여기서 t는 0을 넣어주게 되면 p만 나오게 됩니다. 이 p가 성공한 확률이고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베르누이 분포의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는 2차 정률 생성 함수를 적용하면 되고요. t를 두 번 미분하고 뒤에 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x는 x-mu로 지급을 해주고 x-mu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fs는 2의 x-mu승이 될 거고 px는 베르누이 분포의 질량 확률 함수가 될 거니까 시그마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시그마를 이제 풀어서 0과 1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다는 거 평균을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t를 두 번 미분해주게 되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에다가 0을 각각 넣어주게 되면 뮤의 제곱에 1-p가 되고 플러스 p의 1-뮤 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이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을 저희가 먼저 구했었잖아요. 평균이 뭐였나요? 성공한 확률이었죠. 그래서 뮤를 성공한 확률로 다 바꿔주고요. 그러면 p제곱 1-p 뭐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고 얘들을 쭉 이제 제곱을 다 풀어주고 얘들 다 일일이 곱해서 다 빼주고 더해주게 되면요. 남는 건 p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p를 앞으로 묶어 쓸 수 있으니까 p에 곱하기 1-p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다? 베르누이 분포의 분산이다. 이렇게 1차 정률 함수와 1차 정률 생성 함수와 2차 정률 생성 함수를 통해 가지고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항분포가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르누이 분포에서 n번 연속으로 시행해서 x번만큼 성공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가 이 항분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베르누이 분포에서 콤비네이션이라는 조합을 넣어주게 되고 여기서 1-x였는데 1이 아니라 n으로 바꿔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대값의 x에 대한 확률을 이항 분포의 질량 함수로 넣어줄 거고요. 베르누이 분포와 똑같이 평균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1차 정률 생성 함수를 적용하면 되고요.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주고 t에 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fx에 px를 넣어주고 fx는 2의 tx였고요. px는 뭐였죠? 이항분포, 뭐의 질량 생성 함수. 이항분포의 질량 생성 함수, 질량 생성 함수가 아니죠. 질량 함수로 바꿔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함수를 넣어주고 여기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etx를 이렇게 x끼리 묶을 수 있으니까 얘들을 x끼리 묶어서 계산을 풀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 되냐? 이항 정리를 풀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항 정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항 정리란 무엇이냐? 이 항식의 거듭 제곱을 이 항계수를 계수로 하는 일련의 다항식들의 합으로 전개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글로 문맥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x 플러스 y의 제곱이 있습니다. 얘들을 풀었으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있는데요. 우린 이걸 x 플러스 y 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우리는 콤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는 이제 n은 nc 아래 n 콤비네이션 아래에 n은 n의 제곱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r은 항의 개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r의 항의 개수를 y라고 지정을 할게요. y라고 지정을 하고 첫 번째 항에서 뭔가요? x제곱에서 y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없죠. 그래서 총 n 2에서 2c y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0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xy에서는 xy 플러스 yx로 총 나올 y가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가 총 2번이죠. 그래서 2c 1이 들어가게 되고 얘를 풀어주면 2xy가 됩니다. 그리고 y가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죠. y제곱이니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y가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하나여서 y제곱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항정리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배웠던 이항정리를 지금 여기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ncx에 시그마 똑같이 달려있고 그리고 x가 etp라고 보시면 되고요. y는 1-p라고 보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했네요. x가 1-p고 y가 2의 t승 곱하기 p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y, et에 p 플러스 1 마이너스와 p를 해주고 그 다음 n승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줄게요. 자, t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주면 이 전체에서 n이 먼저 앞으로 나오고 n-1 그리고 얘는 그대로 따라오죠. 그 다음 안에 있는 것도 미분을 한번 해줘야 되죠. 그래서 2의 t의 승 곱하기 p에서 t를 미분해주면 똑같이 2의 t승에 p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0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0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얘는 p가 되고요. 얘는 0을 넣어주게 되면 p 플러스 1-p죠. 결국 뭐예요? 2의 n-1승이죠. 1의 n-1승은 뭔가요? 1이죠. 그래서 얘는 무시해주면 되고요.
n 곱하기 p가 되니까 결국 np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항정리를 통해 가지고 풀어보니까 이항분포의 평균은 뭐다? np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률 생성 함수로 이항분포의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2차 정률 생성 함수였기 때문에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해주고 t는 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이항 정리하고 미분을 두 번 해서 풀어도 되는데 여기서 이항분포의 분산은 굉장히 길어져요. 좀 많이 귀찮아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분산의 정률 생성 함수를 분산을 정률 생성 함수로 표현했을 때 뭐였나요? 이에 x-뮤 제곱으로 해서 얘를 x 제곱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x를 x라고 표현을 하고 이에 x제곱의 기대값에다가 평균 제곱을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뮤 제곱을 빼주면 된다는 결론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해볼 게 아니라 아까까지 했던 얘를 해볼 게 아니라 여기 후자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평균의 제곱에서 이항분포의 평균은 우리가 이미 구했었죠. np였기 때문에 여기서 뮤는 np 제곱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x제곱의 기대값은 fx가 x제곱으로 될 거고 여기서 이항분포에 질량 함수를 넣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를 넣어줄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를 왜 주냐면 좀 우회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플러스 x는 따로 얘들 또 만들어 준 거예요. 플러스 x는 따로 시그마를 빼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요. EX입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왜냐하면 fx 곱하기 px였죠. 근데 fx가 x였고 px가 뭐죠? 이항분포의 질량 함수였죠. 그래서 얘를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 얘를 평균으로 대입해주면 np였기 때문에 np로 하고 따로 밖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x 곱하기 x-1인데 여기서 결국 얘가 0이 들어가면 얘들 전체가 0이 되죠. 그리고 1이 들어갈 경우 얘들도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2로 시작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0과 1은 결국 0이니까 0을 몇 번을 더하든 결국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시를 해주고 2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콤비네이션을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x 팩토리얼을 x 곱하기 x-1 곱하기 x-2 팩토리얼 형식으로 결국 얘들이 x 팩토리얼이죠. 그냥 미리 x랑 x-1을 밖으로 빼준 거고요. 그러면 x 곱하기 x-1이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고 n 팩토리얼도 이런 식으로 풀어줄 겁니다. 얘들이 결국 n 팩토리얼인 거죠. 그리고 n 곱하기 n-1을 밖으로 끄집어 내주고요. 그럼 결국 얘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n-2 c의 x-2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다시 기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px랑 1-p 실패한 확률에서 제곱을 빼주고 여기서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n-2끼리 묶어두고 그리고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건데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 내주니까 x-2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 또 이항정리예요. 이항정리를 우리가 또 여기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쉽게 변환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k는 x-2로
두고 변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K로 바꿔주고 얘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항정기를 똑같이 적용해주면 얘들 값은 뭐죠? P 플러스 1 마이너스 P의 n-2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n-2니까 n-2로 바꿔주고 그 다음 뒤에서 구했던 고다리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풀어 써줄 거예요. 얘들은 p 플러스 1 마이너스 p인데 얘들은 없어지고 1이 되니까 얘는 계산을 무시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n 마이너스 얘들을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는데 얘들을 풀어 써주고 얘들도 풀어 써주니까 이렇게 다 풀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 n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나왔다는 거죠. 얘들이 뭐다? 이항분포의 분산이다. 그러니까 분산은 np 곱하기 1 마이너스 p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률 생성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아송 분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률과 정률 생성 함수의 적용 방법까지 이제 다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포화성 분포는 어디에 쓰이는지, 유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사용 방법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포화성 분포를 지금 가르쳐 주냐면 대부분의 책들은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베르누이 분포에서 이항 분포 그 다음 바로 포화성 분포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정률 배우고 뭐 그렇게 뭐 순서는 대부분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맨 앞에 배웠던 이항 분포와 베르누이 분포를 까먹게 돼요. 베르 문제는 이걸 까먹게 되면요 포화성 분포는요 이항 분포에서 나오게 되고요 감마 분포 그 다음 감마 분포를 배울 건데 감마 분포는 포화성 분포에서 유도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를 가르쳐 드릴 건데 카이 제곱 분포는 또 어디서 나오냐 감마 분포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알죠.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했어요. 카이 제곱에선 감마 분포는 안 사용돼요. 근데 감마 분포를 이해하고 있어야 카이 제곱 분포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감마 분포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감마 분포를 알려면 보아성 분포를 알아야 되고 보아성 분포를 알아야 되면 이항 분포를 알아야 되고 이항 분포를 알아야 되면 베르누이 분포를 알아야 되고 베르누이 분포를 알려면 뭐 또 기타 이제 데이터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순서를 기존의 책들과 다르게 이제서야 보아성 분포를 설명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보아성 분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